또 그리고 기술자를 형성한 거죠. 박정희 시절의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기술 후과학이다. 선기술, 먼저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제발전에 서먹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기초과학도 연구해가지고 과학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도 아주 실용적인 발상이죠. 처음부터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실제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뭐 1960년대에 기초과학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비싼 무슨 가속기 같은 걸 설치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선기술 후과학이다. 아주 실용적으로. 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바로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들이 한국 사회의 주 무대에 등장을 했고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역사가 발전한 운동력이죠. 그 사람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 옛날에도 정치인 있었어요. 기자, 옛날에도 기자 있었습니다. 교수, 옛날에도 있었어요. 조선조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 가지고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흔히 말한 대로 세수는 새 부대에 담당을 했을 때 그 새 부대는 뭐였냐? 박정희가 만든 새 부대는 뭐냐? 바로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산업공상, 웃기는 거다. 산업공사에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느냐? 뭐가 돼야 되냐? 상공농사가 돼야 된다. 한국에 박정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이것을 상공농사로 바꿔야 된다. 기업인, 무역하는 사람 가장 우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 뭐, 과학자, 기술자,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사자. 사자는 뭐냐? 좀 힘을 낮춰야 된다. 그래, 박정희 시절에 사자가 제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사가 너무 크면은 정치 코스트가 비싸져가지고 이게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위대한 혁명 철학이죠. 그것은 역사관에 기초한 것이다. 그 역사관은 뭐냐?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자. 그리고 조선조가 왜 망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반성한 사람입니다. 반성한 사람. 요새 한국에는 조선조 욕을 안 해요. 조선조가 망한 나라인데도 왜 망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건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조를 망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누굽니까? 조선조를 망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영웅이 되겠어요. 고종이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조선조가 망하는데 고종이 제1 책임자죠. 두 번째는 요새 명성황후라고 불려지는 민비죠. 민비.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새 한국에서는 영웅이 돼가지고 그 두 사람 욕을 하면은 일본식 식민지 사관으로 욕을 한다고 아마 비판을 받을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보는 눈이 아니죠. 그러나 박정희는 조선조가 왜 망했느냐, 조선조 약점. 그래서 조선조를 상대로 혁명을 한 것이죠. 조선조와 조선조적인 가치관과 조선조적인 반동성, 수구성을 상대로 그걸 이제 봉건주의라고 그러죠. 전근대 봉건체제적인 가치관을 상대로 박정희는 박정희의 혁명은 바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혁명을 했고 그 사람은 보기에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상당수가 그 속은 조선조 양반들이다. 저런 사람들을 뒤엎고 약화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혁명의 핵심이다 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박정희식 혁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문민 통치를 791년 동안에 받았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생리가 되고 그게 민족성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인들이 아무리 힘이 세지만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체제를 뒤엎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한 군인들이 한 100년, 200년 집권하면 아마 좀 바꿉니다. 그러나 군인 집권은 30년을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위 문민 통치가 시작됐죠. 문민.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김영삼. 김영삼은 역사관은 이 역사관이랄 게 없어요. 이게 럭비공처럼 그러니까 무슨 이 모양을 갖춰야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쁘든 좋든. 김대중의 역사관은 그게 삐뚤어진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삐뚤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김영삼의 역사관은 알 수가 없어요. 역사관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기 역사관은 없었는데 남의 역사관을 채용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게 지적 능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임자가 됐습니다. 이 좌경적 역사관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온건한 민주주의자였고 출신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고생하지 않고 살았고 이걸 보면 보수주의자죠.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좌경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동명보다 뭐 유명한 말 동명보다 민족이 이념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대한민국의 전 역사를 다 부정해버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문민정부로 정통성이 바로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걸 하고 중앙청을 때려 부수고 그래야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고 그것도 일본을 싫어하는 그 감정 차원에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다고 하고 온 정부를 뒤져가지고 무슨 일본이 봐왔다는 쇠말뚝 뽑는다고 하고 근데 여기 지금도 아마 그렇게 믿는 분들 계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맥을 끊기 위해서 쇠말뚝 박았다고 하는데 월간조선이 그때 한 전국 다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박힌 쇠말뚝은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슨 맥을 끊기 위해서 쇠말뚝 박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 했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건 다 낭설입니다. 그걸 국가 차원에서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리멸렬이 돼가지고 외환 위기가 오니까 그 부르장머리 고치겠다는 일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IMF로 갔어요. 퇴임한 이후에는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무슨 대학에 가서 전직 대통령이 강연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일본말로 했어요. 일본말. 그러니까 지리멸렬 역사관이죠. 지리멸렬 역사관이면 좋은데 그게 좌익한테 이용당해 버렸습니다. 좌익이 하자고 하는 대로 김영삼 대통령이 했어요. 이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역사관이요. 지금 이명박 씨가 하고 있는 게 김영삼의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좌익이 하자는 대로. 이명박의 경우에는 지리멸렬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역사관인데 기회주의적인 역사관은 반드시 좌익 이념주의자들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이용당합니다. 한쪽은 이념 부장을 하고 달려들고 한쪽은 이념이 별거 없다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딱 붙어버리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아니, 한쪽은 권총으로 무장하고 달려들고 한쪽은 권총 같은 그거 별거 아니다 하고 달려드는데 두 사람이 붙으면은 권총 가진 사람 가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죠.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승만, 박정희와 김영삼을 비교하면 돼요. 김대중의 역사관은 삐뚤어진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좌경적 역사관이죠. 좌경적 역사관. 이 사람은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부분에는 아주 탁견이 있어요. 또 다른 분야는 굉장히 무지막지합니다. 이 뭐냐? 독학한 사람이 특징이죠. 독학한 사람은 그 지식이 이렇게 원만하지 못합니다. 어느 쪽은 쑥 들어가고 어느 쪽은 툭 나오고 해가지고 들쑥날쑥이죠. 노무현의 역사관도 뭐 그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김대중 씨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삐뚤어져도 좀 유식하게 삐뚤어진 게
그것을 결정판은 6.15선. 6.15선. 우리 역사관은 뭐냐? 북한은 국가로 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하는 것을 포기하면은 반드시 북한의 대남공작에 넘어간다. 남북 간의 대결의 핵심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하는 기본 인식에서 벗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 김정일한테 굴종하는 그 연장선에서 김정일의 대남 공작에 몸을 맡겨버리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대남 공작의 무방비지대로 만드는, 그리고 친북 좌익들한테는 연방제 통일을, 적과 통일을 마음대로 선전하도록 하는 단핵 면허증을 발부하는 이런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출발점이 김대중의 삐뚤어진 좌경적 역사관의 산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역사관은 막 천박한 역사관이다. 천박한 역사관. 감정적 역사관. 감정적 역사관. 그놈의 헌법, 인생을 섞이는 군, 분열정부 수립, 대한민국 헌법은 분열정부 수립, 이런 몇 달 소리를 하다가 그것이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게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과하고 말합니다. 이명박의 역사관은 이제는 딱 다 드러났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되풀이할 시간도 없습니다만, 이번 교과서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교과서 6개 교과서에 건국이란 말이 다 빠졌다. 한국사 교과서인데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건국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만들었다. 6개 교과서에 단 한 군데도 건국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것은 누가 지령을 한 거죠. 지시를 한 거죠. 용어를 통일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민족사의 결정적인 우위, 고지를 포기해버렸다. 고지를 포기했다. 누가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교과서에서 뺐느냐, 이런 지령을 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반드시 색출해야 돼요. 그래 대통령이면 장악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돼요. 가장 공분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빼라 말.